7고 5 자, 다음 유형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살펴볼게요. 1208번.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해요.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어진 놈을 원하는 값을 다항식으로 만들고 그 다항식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자는 이런 얘기일 거야. 자, 이 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요 놈의 y는 9-x 제곱이고요. 저희가 마이너스 3, 3.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역시 또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비슷하죠?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는데 어차피 요놈 이차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데 요놈은 축이 y축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요때 x좌표를 t로 놓자라는 거겠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고 이 t가 될 거고 그렇죠? 세로의 길이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9-t 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넓이를 ft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 얼마? 2t 곱하기 세로의 길이 9-t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요 18t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될 거고 요 놈의 결국 뭐라고 하는 얘기야? 최대. 자, 그러면 구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때 t라는 놈은 요때의 x좌표니까 요 x좌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이겠죠. 즉 요 놈의 구간이 어디가 돼? 0,3이고요. 0이 되거나 3이 될 때는 요 놈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0이 되면 요런 성분이고 3이 되면 그냥 이 성분을 나타낼 테니까 얘를 열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최대값은 결국은 누가 될 거다? 극대가 최대가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다. 자, 그럼 요거는 산수까지 한번 해볼까? 자, ft가 요놈이니까요. 미분합니다. f't. 자, 높은 차수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8. 그럼 마이너스 6개. 자, 이렇게 계산하자. 이걸 0 이 값 찾아주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0,3에서니까 우리는 일단 양수값만 가져와야겠죠? t가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 그때 뭐를 구하래? 최대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f 루트 3은 여기다 집어넣을까? 18 루트 3 마이너스 2, 3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요. 6 루트 3 알았어. 6 루트 3이에요? 아, 세제곱이네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12루트 3인가요? 네. 또 답 없을 뻔했다. 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고요. 그냥 식을 좀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레벨 3인 거야. 그래서 레벨 3가 있네. 자, 이 단원이 온통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212번 고난도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레벨 3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식을 표현할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들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셔요. 1212번 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A 0,2가 있다. t가 0부터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y는 이 위의 점 t,2를 잇는 선분 OP의 수직이 있는 선과 y축의 교점을 B라 하자.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ST의 최대값은 뭔 소리야? 자, 또 한번 우리 좌표 평면에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0,2라는 점이 있대요.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요놈의 좌표가 0,2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t가 0부터 2일 때 1.5와 y는 2라는 직선은 바로 이 A를 지나는 직선일 거야. 이놈을 지나는 직선일 거야. 이때 원점과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 t가 0에서부터 2까지일 때 2일 때 여기에 어떤
점이 있대요. t, 2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가 t. 그래서 t, 2라는 점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선분 OP. 자, 이 점이 P고요. 선분 OP. 이 선분들 얘기하겠네. 요 놈의 수직 이등 분선과 수직 이등 분선이니까 길이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면서 어떻게 된대요? 이등분한다라는 이런 얘기 있죠. 요 놈과 y축과의 교점. 자, 여기 얘기하네요. 요 점이 B랍니다. B. 이때 ABP. 다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뜻합니다. 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그럼 요 삼각형을 찾아줘야 하겠네. 자, 일단 나온 조건이 뭐가 있냐면 수직 이등분선. 자, 고1 때 좌표평면에서도 우리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을 찾는 거였어. 첫 번째는 뭐 수직이라는 거. 무슨 조건? 기울기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등분이라는 거는 뭐야? 말 그대로 중점을 지난다. 이런 의미가 될 거라고. 자, 그럼 먼저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점 0,0에서 t,2까지 선 그은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t분의 2가 기울기겠네요. 맞니? 그런데 그놈과 수직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t가 돼야겠죠. 주어진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역수의 부호 바꾼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t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중점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중점이야? 원점과 t,2의 중점이니까 이 중점의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t, 1이 중점이겠네요. x좌표 반, y좌표 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일 거야. 자, 얘를 왜 찾죠? B점이라는 이 결국은 뭐야? 요 직선의 y절편일 테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면 y절편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 찾습니다.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t래. 그럼 요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2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t에 어디 지난다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보다도 그놈의 누구? y절편을 찾고 싶은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의 y값을 찾아볼게요. x에 0 대입하면 그럼 이때 y값은 y는 여기 0 들어가니까 4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네요. 누가? y절편. 이 b점의 좌표가 0, 뭐란 얘기야? 4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았습니다. 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고 보면 될 테니까 밑변 길이는 얼마가 돼요? 0부터 t까지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얼마? t 곱하기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겠어? 요점의 y좌표 얼마? 2. 요점의 y좌표 4분의 t제곱 플러스 1 빼주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t 제곱. 이렇게 돼요. 자, 10만 정리해봅시다. 10만 정리하면요 2분의 t니까 2분의 t 마이너스 8분의 t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됐습니다. 그래놓고 t의 범위가 아까 나왔죠? t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열린 구간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2라는 열린 구간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뭐만 찾아주면 돼? 극소만 또 찾아주면 되겠죠? 열린 구간이니까 극소만 찾아주면 된다. 최소값 찾는 거 맞죠? 아, 최대값이니? 최대값. 그럼 뭐만 찾아주면 돼? 대만 찾아주면 되겠죠? 계산까지 할까? 친절하게 한번 해보죠.
자, 요 놈을 ST라고 하고요. 그럼 미분합니다. S 프라임 T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 T의 제곱.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요? 0. 아따, 복잡하다. 마이너스 8 곱해버릴게요. 3T 제곱 마이너스 4는 0. 마음에 안 드는데, 왠지? T 값은 그럼 얼마야? 암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렇게 될 겁니다.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수는 안 될 거고 3분의 2 루트 3이 t 값일 때요. 자, 그럼 넓이의 최대값 쳤습니다. 3분의 2 루트 3 집어넣어야 돼. 이거 답 안 나오면 속상해. 이놈이죠? 그러면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27분의 얼마야? 2의 세제곱 8, 8, 3, 24 24 루트 3 24 9 3분의 루트 3 빼기 9분의 루트 3 9분의 2 루트 3 혹시 보기 있니 이거? A분의 B 찾으라는 얘기네? 11을 맞네요. 야, 숫자 너무 하는 거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고2이니 저런 복잡한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나중에 산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죠? 어떻게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레벨 3니까 사실 뭐 학교 시험 문제 얘랑 똑같이 나오겠어? 똑같은 문제는 나오진 않겠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찾아갈 거냐, 그거를 여러분이 연습하자라는 겁니다. 뭐 1213, 1214도 뭔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할 거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제 부피를 유형을 분리해놨어요. 근데 똑같겠죠? 부피를 식으로 표현해서 그 값 찾아내는 문제일 거야. 그림들이 이쁘다. 여기 알록달록하니. 그래서 알록달록 그림들이 이쁘다. 1025번. 강정식 부등식은 들어가야겠구나. 금액 개수 유형이 참 많네. 문제 보자. 한 변의 길이가 20다인 정사각형 모양의 네 모퉁이에서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부피가 최대일 때 높이를 구해주세요. 무슨 얘기야? 또 선생님 친절하니까 그림 다 그려주면요. 이 모퉁이를 잘라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퉁이의 길이를 x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잖아. 그래서 이 놈을 굳이 자, 뚜껑 없는 직류용체 상자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 오늘 부피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결국은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원래 있었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4니까 그 양쪽 모퉁이에서 x를 잘라냈으니까 24 마이너스 x. 세제 길이도 마찬가지죠? 24 마이너스 x. 그리고 높이가 2배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2x. 말은 2개라고 해놓고 쓰기는 하나만 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해요. 선생님이. 근데 자, 부피가 최대. 부피 2x 이렇게 표현할게요. x에 따라서 변할 테니까. 그럼 24 마이너스 2x의 제곱 곱하기 x. 얘가 부피겠죠? 요 놈이 얼마일 때? 최대일 때. 그때 누구 구하라는 얘기야? x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우리 최대값까지 안 구해도 된다, 그지? 어쨌든 요 놈도요, x라는 놈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앞만 많이 잘라도 얘를 다 자를 수는 없고 양쪽에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x는 0에서부터 12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즉 0,12에 열린 구간이 있을 거야. 또 0이면 안 되는 이유는 0이면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12에도 안 만들어지지. 다 잘라내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 따라서 열린 구간. 그럼 여기서도 최대값이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를 뜻하고? 극대. 자, 미분합니다. 이럴 때 이거 물론 전개해도 되는데 전개하지 말라고 우리 합성원소하고 고배비분은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똑같아 그냥 하자. 자, 일단 고배미분을 생각할 건데 고배미분에서도 또 뭐 들어가요? 얘 미분이니까 합성함수 미분 들어갑니다. 합성함수 미분. 너 핸드폰 두 개냐? 아니요. 두 개 뭔지 새끼. 핸드폰 두 개 있어요. 할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자, 이거 미분합니다. 합성함수 미분이죠. 겉미분 2에 24 마이너스 2x 곱하기 속미분하면 얼마? 요 안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기억나요? 합성함수 미분했던 거? 앞에 거 미분한 거죠?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럼 뒤에 거 미분 해봤자니까 24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돼. 이거 복잡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지금? 얘가 뭐일 때? 0일 때 값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주는데요? 24 마이너스 2x 묶어주면 되겠네. 묶어주고 나면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여기는 24 마이너스 2x 하나 더 있네. 그럼 여기서 x는 12 나올 거고. 자, 여기서 x 얼마 나오니? 4 나오나요? 는 4 나올 겁니다. 당연히 12는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문제에서 계산하는 얘기 아니라 요거까지만 찾으라고 그랬잖아. x는 4. 그 값이라는 게 혹시만 하다면 그 값을 갖는 x좌표만 찾으면 그게 바로 최대일 때 x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더라.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알록달록 이쁜 도형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쁜 도형들이 많이 나오고요. 앞만 알록달록 해봤자 레벨 쓰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 부피 문제는 여러분 학교에 잘 안 다뤄요. 대부분 이제 넓이 갖고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될 거니까. 근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100번 얘기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많지 않은 유형이 여러 가지고. 공부를 꼭 하실까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유형을 기억한다기보다 원리에서부터 찾는 거니까. 1224번 3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때 정수 n의 개수야. 정수 n의 개수인데 어쨌든 간에 n이 범위로 주어질 거고 그 범위에 정수 n의 개수인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면 이게 중요하죠. 서로 다른 세실근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극대와 극소를 곱해서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기억나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극대와 극소가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그래프의 모양이 반대이더라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극대, 극소를 어디서 갔는지 찾아야 되니까 일단 주어진 함수를 f, x라고 해놓고 미분해 줄게요. 자,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점이 그 값이네요. 따라서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거야. 맞죠? 물론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우리는 알아. 3차 최고 차이에서 양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 2에서 극소이겠지? 근데 굳이 그거 안 찾아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뭐니까? 요거니까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건 상관없다는 얘기야.
여튼 곱해서 0보다 작으면 된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2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 쌤이 신나게 얘기했지만 아니더라. 0하고 4더라. 결과적으로는 똑같더라. 자,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이네요. 계산이 더 편해졌네요. 4 집어 64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n 맞니? 70회나? 48 마이 16 곱하기 16회 64가 아니라 그러면 96이네요. 맞죠? 산수가 한데 연병 6 곱하기 16, 6 6, 6, 6, 36 맞죠? 16 곱하기 4는 64 맞죠?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나요? 요 놈이 뭐여야 된다고? 음수 32 마이너스 밖으로 빼버립시다. n 곱하기 n 플러스 32가 0보다 작아야 되네. 말이 돼? 우리 선생님 산수 잘못하는 거 없죠? 마이너스 묶어주면 맞죠? 답 확인해보면 되겠지. 숫자가 너무 큰데? 그러면 31개가 답이 돼야 되나요? 있네. 답은 31개.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됩니다. 여기도 레벨 3가 있으려나? 없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뭐 언급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1233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얘기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2x 세제곱. 네. 잠깐 보세요. 요 문제 추가 설명 복습할 때 할까 했었는데 그냥 해버릴게요. 지금 보면 결국에 우리는 극값을 이용해서 n의 범위를 찾은 거였었잖아.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4차가 아니라 3차일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반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n을 우변으로 이해하면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은 n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와 y는 n이라는 직선의 교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두 놈의 교점이 세 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x에 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겨먹어서 다시 이거 그릴게요.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요놈은 어? 제곱이 아 이게 제곱인가요? 아 그러면 x제곱에 다시요. 그럼 x제곱에 x 마이너스 6이네? 그럼 더 좋아. 그래프 그리기 더 쉽죠? 0에서 중근 갖고 6에서 또 하나의 그는 3차원수 그래프 이렇게 생겨먹었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래 놓고 나서 극대값은 알고 있죠? 자, 극소값만 하게 납니다. 극소값만 하게 날 거야. 극소값. 아, 물론 미분에서 찾으면 돼. 네, 선생님이 지금 한 가지 설명을 지금 오늘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온 김에 하자. 잊어버려도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또 하면 되니까. 이거 지어도 상관없죠? 왜? 뭐 의미 아니까. 자, 3차함수 그래프 얘기 잠깐만 좀 합시다. 3차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변곡점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었죠? 첫 번째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이 있다면 또는 꼭 x축이 아니라 어떤 방정식의 근을 얘기했을 때 근 3개를 더하면 변곡점 곱하기 3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한번 했었죠. 자, 그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3차함수 그래프를 이쁘게 생각을 제가 좀 그릴게. 자,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일단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어볼 거야. x축과 평행한 접선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극대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 또는 극소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 얘를 뜻하는 거겠죠. 맞니? 자, 그래놓고, 자, 물론 여기 위에 x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x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잘 보세요. 이 접점과 만나는 점들, 요 놈을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길이를 나누면 요 길이들은 전부 다 같아요. 요 길이들은 전부 다 같게 만들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야. 왜? 왜 같아? 잘못 얘기했어? 큰일 날 뻔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요. 미안합니다. 자, 변곡점 있죠? 변곡점? 예,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찐따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내가 그리면서 찐따가 되어버렸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게 그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변곡점까지 그린 거야. 이랬을 때, 네 길이는 전부 어때요? 다 똑같아요. 요 네 개의 길이는 전부 다 어떻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을 알고 여기의 좌표를 안다면 우리는 여기서 접할 때 요 점의 x좌표도 전부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 요 극값을 어디서 가죠? 1에서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요 놈의 극값을 가질 때 x의 얼마, 마이너스 2 대입한 건가? 한 놈이나 요 극소값이나 같더라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또 얼마가 돼? 2.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x축과 평행,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뿐만이 아니라 요번에는 이거를 잘 그려야 좀 이뻐지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x축과 평행한 직선뿐만이 아니라 여하튼 한 점에서는 접하고 또 다른 점에서는 만나는 이런 접선이 삐뚤어졌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때는 극점이 아니라 뭐야? 요 놈의 접점 얘기하는 거야. 접점. 그리고 변곡점. 여기도 접점. 그리고 여기 교점이었을 때 역시 요번에 조심해야 됩니다. 얘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x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 긋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긋게 되면 역시 이때도 요 네 개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같아집니다. 항상 성립하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왜냐면 나중에 접선에 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냐면 이 문제에서도 이거 이용하면 되게 편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뭐 찾고 싶은 거냐? 요 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려면 뭐 찾아야 돼? 극점을 갖는 x좌표 찾아야 되죠? 맞니? 극점을 갖는 x좌표 찾아서 여기다 어디 갔어? 여기다 대입해서 그 값 찾아줘야 되잖아.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에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길이가 전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각각 여기 얼마? 2, 여기 얼마? 4. 어디서 극값 갖는다고? 4에서 극값 갖는다.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만 집어넣으면 극값 나오겠죠? 그치? 4 집어넣으면 아마 아까 숫자도 비슷할 건데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 16 곱하기 마이너스 2인가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32. 아까 나왔던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y의 n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는데 3개. 그럼 요 사이에서 그어야겠죠? 어디부터 어디? 여기부터 32 사이. 그러면 n값 몇 개? 31개. 알면 풀이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 훨씬 빨라져. 시간이 한 3분의 1로 단축이 돼요. 수치만 무조건은 시간 싸움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간간히 얘기하는 것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기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몇몇 가지 것들은 중요한 의미가 나중에 3차함수, 4차함수에서 비율관계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그때 할 겁니다. 그때 얘기할 건데 선생님 미리 언급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귀찮게 풀었던 산수가 지랄이니 많이 선생님이 막 투덜거리면서 했던 게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면.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어쨌든 답은 그래서 32되더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268쪽에 1233번 3차 방정식이 또 주어졌습니다. 2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는 0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근과 한 개의 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에 대한 얘기야. 자, 이 문제도요, 물론 k까지 포함해서 우리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모르는 상수가 있으면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우변으로 이항해서 문제 푸는 것이 더 편해요. 그래서 주어진 놈을 이렇게 쓸 겁니다. y는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9 x와 y는 k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 얘기하는 거겠죠? 두 개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입니다. 뭐 굳이 미리 좀 살펴보자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y는 k라는 직선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을 때 요때 x좌표는 음수, 요때는 양수, 그러니까 y축이 뭐 대충 요쯤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보셔요. 만약에 우리가 최초에 주어진 이 식을 갖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는 완전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왜?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요 그래프는요. 그래프, 스님 말한 완전한 그래프는 그래서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알고 x축하고 만나는 교점 정도는 찾을 수 있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요 놈은요. 그릴 수 있죠. k값 없으니까. 자, 한번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 놈을 미분합니다. 6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점을 갖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점을 갖는 거니까 x 제곱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1, 2, 3, 1 플러스 마이너스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과 2분의 1에서 극점을 갖네요. 3차의 수가 양수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을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고. 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네요. 그럼 대충 y축이 여기쯤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극값 확인해 볼게요. 극값까지 찾아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일 때 극값 찾습니다. 귀찮지만 마이너스 3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54. 자, 여기는 x라고 하고요. f 마이너스 3값부터 찾고 싶은 겁니다. 마이너스 54, 3, 3은 9, 마이너스 2분의 27, 마이너스 9, 3, 27. 쌤, 이 수분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이거요? 네. 이게 역시. 그러면요. 1, 3 이렇게 되네. 다시 어디하고 어디죠?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이네요. 그죠? 진짜. 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어 줄게. 산수 싫어. 2분의 3을 세제곱해서 또 2를 곱하래요. 마이너스 4분의 27. 암산하다 맨날 틀리면서 또 암산하고 있어요. 4분의 9. 4분의 9. 8분의 27.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이렇게 되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얼마죠? 8분의 27 8분의 27이에요 그러면? 맞니? 빼면? 아니네 하나 아 아닙니다.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8분의 27이죠? 그러면 8분의 27 곱하기 3 하면 81? 8분의 81. 이러니 내가 산수를 왜 싫어하겠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1일 때 극소값. 1일 때 극소값 찾습니다. 1일 때 극소값. 여기 1 집어넣는 건 할만하네요. 0이니? 0이네 1일 때? 0이 아니죠. 뭐라는 거야? 0일 때 0이지. 0일 때 0이다. 0일 때 0이다. 0일 때 0이다. 이렇게 되네요. 찾아줘야 돼.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3 빼기 9. 2 더하기 2분의 3 빼기 9. 2분의 18이고 2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2인가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1. 사실은요, 이거 안 그려도 되긴 됩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이제 어떤 직선 그리고 싶은 거야? y는 k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이 그래프하고 세 점에서 만날 건데 두 점은 어디서 만나? 음수 y축의 왼쪽에서 만나. 한 점은 어디서 만나? y축의 오른쪽에서 만나려면 어디서 그어야 돼요? 이쪽에서 그어야 왼쪽에서 두 개, 즉 음수 두 개 갖고 양수 하나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제일 아래로 내려갈 때는 뭐보다는 0보다는 위쪽에 존재해야 될 거고 제일 클 때는 얼마? 8분의 81 보다는 아래쪽 같아도 안 되죠? 같아도 교점이 하나고 0이어도 음수인 교점이 아니라 0이 교점이 되니까 따라서 이때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는 크고 8분의 81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못 찾으래. A 더하기 B를 갖고 하려고 하네. 8분의 80. 자,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왜 산수를 싫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 선생님이 이런 거 미적분 이런 데서 산수하다 보니까 산수를 극혐할 수밖에 없어요. 자, 1241번 갑니다. 여기 굳이 나눈다면 괜찮겠네. 자, 1141번 함수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3a가 극값을 갖는다. 그리고 fx는 0이 중근을 갖는다. 기억하니? 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건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요거는 무슨 뜻하고 똑같다고?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그리고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습니다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f'x 즉 도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놈의 뭐가?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를 원리를 한 단계씩 하면 돼. 다시 선생님이 좀 요 얘기를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얘기는 요놈의 도함수가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어야 되면서 함수가 증가할 때 이게 fx의 그래프면요 함수가 증가할 때 도함수의 그래프는 양수란 얘기고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할 때 음수란 얘기고 다시 증가할 때는 양수란 얘기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즉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보다 크다. 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fx는 0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얘 이퀄 0이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요놈이라고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 제곱 곱하기 얼마 요런 꼴로 인수분해. 다시 말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까? 또는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3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3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우리 3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극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모양은 아닐 거고요. 얘나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겠어? 두 개의 극값 중에 하나가 0이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실근이 두 개다. 즉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일 거예요. 그럼 요놈도 역시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어디가 극대고 극소인지 상관없고 어쨌든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상관없겠죠. 자 그럼 이제 한 단계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중근 조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근 조건부터 확인해야되니까 어쨌든 미분해야 돼. 요 놈도 미분해야 되고 요 놈도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부터 먼저 할게요. f'x는 6x 제곱에 마이너스 6a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해봅시다. 일단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겠네요. 여기는 산수 제대로 한 거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겠네요. 그러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한 것과 루트 a 대입한 것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이 뜻일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요놈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A가 0이어야 되네. 이렇게 되면 쌤이 잘못 쓴 거 혹시 있나? 이거 제곱 붙었니? 제곱 안 붙었어요? 아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판별식 다시 봅시다. 요놈의 판별식은 그럼 뭐가 되죠? 판별식이 뭐가 되니? A는 0보다 크다죠. 맞지? 요거를 만족하는 A값 중에 어떤 거? 양수만 가져오세요. 네. 자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하고 루트 A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루트 A 마이너스 6 플러스 6A 루트 A 마이너스 3A 좀 넓은 공간으로 하자. 다시 요거 쓸게요. 마이너스 루트 A 곱합니다.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6A 루트 A 마이너스 3A 이제 F 마이너스 루트 A 그 다음 F 루트 A는 2A 루트 A 마이너스 6A 루트 A 마이너스 3A 자,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곱해서 얼마다? 0이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4A 루트 A 마이너스 3A
곱하기 아래 거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4a 루트 a 마이너스 3a 얘가 얼마래요? 0이에요. 자 전개해주면 9a 제곱 마이너스 16 16a의 세제곱 얘가 0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a제곱으로 묶어주면요 16a 마이너스 9는 0이 될 테니까 따라서 a는 0 또는 16분의 9. 아유 힘들다. 제대로 한 거 맞나? 답이니? 있네. 야 문제에서 이거 웃긴다. 양수의 값이라고 문제가 아예 주어졌네? 그럼 우리 이거 왜 한 거야? 이게 왜 했어 우리? 16분의 9가 답이죠? 자, 비슷한 느낌을 좀 갖기 때문에 유형 10에 있는 문제까지만 해봅시다. 유형 10에 있는 문제까지만 여기다 지웁니다. 번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을 낳는데 자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4차예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자, 두 개의 양근 두 개의 음근 총 4개의 근을 갖는데 그럼 이것도 느낌 오지? 자, 뭐 보자는 얘기야? 역시 또 K 이 안에서 따로따로 보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y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와 y는 k와의 교점이 양수 두 개, 음수 두 개라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4차지만 요 함수의 그래프를 또 대략적으로 그려봐야죠. fx라고 놓고 미분합니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걸 0에서 극값 가질 테니까 4로 나눠지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일단 x 1에서 근 하나 같네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 다음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자, 극값을 갖는 점 3개 찾았어요. 극값을 갖는 3개 찾았습니다. 최고차의 수가 양수니까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사실 얘가 더 작은지 얘가 더 작은지 몰라. 일단 대충 그려놓고 나서 우린 값만 확인할 겁니다. 여하튼 극값 가지는 세 점이 얼마는 얘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4차 함수도 3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수가 양수일 때 대충 그래프의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각 x에 따라 극대극소가 어디서 나타날지는 역시 또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극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극값 찾아줘야 돼요. 이거부터 할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이니까 대충 y축은 요놈하고 요놈 사이 여기에 y축은 어쨌든 존재할 거야. 또 좀 잘못 친다.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분 더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면 어쓸 거다. 자, 귀찮지만 극값 찾아줍니다. 먼저 3부터 f-3 f-3 81 마이너스 81 81 아니잖아. 다시요. 81 27 곱하기 4하면 27, 2, 4, 8, 7, 4, 18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2, 9, 18 플러스 36 얼마죠 그러면? 117에서 126이니까 마이너스 9 사수 틀리면 몰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응? 아 플러스 12 깜짝 놀랐네. 그러면 13에 마이너스 6이니까 7 다시 이제 극소 마지막으로 1일 때는요 1일 때는 쉽다. 1 더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에서 6배니까 마이너스 9 아이 뭐야 똑같네. 똑같네요. 요놈과 요놈이 같은 점이라는 거야. 똑같이 마이너스 9.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교점차. 아, 누구와의 교점? y는 k와의 이제 교점을 찾아야지. 근데 교점 두 개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y축의 왼쪽에서 만들어지고 교점 두 개는 y축의 오른쪽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두 개는 왼쪽 여기 마이너스 그거 똑같다라는 걸 생각해야 약간 삐딱하지만 이거 같은 값이야. 그러면 직선을 그을 건데 얘와의 교점이 x축의 왼쪽에서 두 개, 오른쪽에서 두 개 나오도록 직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그래야 음수 쪽에서 두 개, 양수 쪽에서 두 개의 교점이 주어지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 놈이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어디보다 올라가면 안 돼. 요 놈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네. 맞니? 그리고 누구보다는 내려가면 안 돼. 얘보다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즉 마이너스 9보다 이거 여러분들 혹시 뭐 그래프 때문에 헷갈릴까봐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x축이야. 이게 x축이고요. 여기가 y값 얼마? 마이너스 9 똑같아요. 마이너스 9 여기가 얼마래? 7. 그래서 지금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얼마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y축이 지금 어디 있냐면 y1이니까 이렇게 y축이 존재한다. 요 놈이 원점 지나요. 자, x의 0 대입하면 얼마? 0이죠?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기 지나요. 그러면 직선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위치한다. 즉, 요 놈과 요 놈, 마이너스 9와 누구? 0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9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교점이 음수에서 몇 개? 2개. 양수에서 2개의 교점이 나오는 게 되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K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프 두세 개만 그려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일 거야. 여기 원래 여러분 우리 10분에 끝나죠? 근데 밥 먹고 올 거니? 너희 힘드니까 선생님 시간 좀 길게 줄게. 30분 쉬는 시간 줄 건데 지금 딴방 수업하고 있으니까 나올 거면 조용히 움직여야 돼요. 알겠죠?